자,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세대 분리를 했는데 세금 폭탄 무려 1억 원을 넘게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한번 볼게요.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사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오세준 기자님이 24년 4월 20날 올리신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볼까요? 아, 국세청 자료집 캡처를 편집한 거네요. 국세청 자료집이라고 한 거 보니까 과세당국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좀 볼게요. 주택 두 채를 가진 A씨가 있는데 22년 5월달 B주택 한 채를 20대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아들과 세대를 분리하고 남은 C주택을 23년 9월달에 팔았다. 그러니까 2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녀한테 증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만 있고 양도세 비과세는 세대기준 주택수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하고 이제 팔았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상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타깝게 안 돼서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이 무려 얼마다? 무려 1억 4,100만 원을 낸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 답이 여기 있습니다. 세대 분리한 아들이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별도 세대로. 야, 이 경우는 사실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실제 이렇게 별도 세대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세대 분리 안 된 경우는 저도 그렇게 많이는 못 봤거든요. 저는 뭘 많이 봤냐면은 주민등록만 분리를 하고 실제 같이 살아가지고 문제가 된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뒤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세대 구성 자체가 능력이 없는 자녀라면은 아예 세대 분리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설마 그런 일 없겠죠?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런 케이스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세대 분리 아닙니까? 세대 분리? 자, 그러니까 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분리돼야 된다. 그럼 세대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세대에 대한 기준을 주민등록표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세법에서 정하는 걸로 하는데 결론부터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자, 혼인을 해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 30세가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최소 하나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여기 증여를 받은 아들이 20대고 아마 미혼이었을 거고요. 배우자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소득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대 자체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세대 분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아들은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부모님 밑으로 보내버리겠죠. 왜?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밑으로 가면서 동시에 본인 명의 증여받은 주택이 딸려 가겠죠. 그러면 부모님 그리고 본인까지 해가지고 같은 1세대로 보겠죠. 그럼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 되겠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게 아닌 경우라면은 그냥 비과세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1억 4천을 내는 거죠. 일단 이 1억 4,1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너무 큰 돈이죠. 그리고 특히 이거는 왜 또 뼈아픕니까? 안 내도 될 세금을 지금 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내냐? 이제 보죠.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게 이게 대부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A씨 아들은 보니까 사실상 소득이 전혀 없고 이게 전혀 여기서 소득은 반드시 세금 신고가 된 소득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따로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인정 안 돼요, 이거. 자, 그리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령 세대 구성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안 돼, 이거. 그런데 A씨의 아들이 주민등록상, 즉 겉으로 본 형식상으로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을 뿐이지 사실상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동일 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A씨는 2주택, 즉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간주가 됐고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C주택을 팔 때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 받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판단을 하느냐? 내가 집을 팔 때 매도 계약서를 쓸 때 하냐? 중도금을 받을 때로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잔금을 받을 때로 하는 거냐? 잔금청산일로 합니다. 잔금청산일. 그래서 정확하게는 잔금청산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그리고 실제 매수자가 사용 수익한 날, 이 세 가지 중에서 빠른 날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실질적인 세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죠. 양도하기 전에 얼마 전에 해야 되냐? 하루 전에 해도 되냐?
일주일 전에 해야 되냐? 한 달 전에 해야 되냐? 정해진 거 없다.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무 공무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과세라고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4월 23일 아닙니까? 4월 23일 날 아들하고 아빠하고 부모님하고 세대분리하고 4월 24일 날 그 다음날 곧바로 팔아서 비과세라고 신고했다.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아, 이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혹시 형식상 하지 않았을까? 혹시 세대 구성 능력이 없는데 세대 분리라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있죠. 소명제로 요청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못하거나 입증을 못하면 비과세가 깨지는 겁니다. 만일 자녀가 따로 살 경우에도 자녀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해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돼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죠. 배우자가 있거나 일정 소득이 있거나 그리고 만 30세가 넘어야 되거나 그래서 별도 거주 여부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상세 내역, 교통신용카드 그리고 독립생계유지 여부는 주수입원 발생이나 생활자금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혹시 심심하신 분들은 88루에 3826 이거를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된 판결문이 뜨거든요. 한번 출력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자 보세요.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뭐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을 뜻하는데 꼭 주민등록상 표로 같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제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생활비를 같이 쓰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돼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제를 좀 가져왔어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다. 자, 앞에 내용인데 A주택을 아버지가 6억짜리에 취득을 했어요. 03년 5월 달에. 그리고 15년 5월 달에 다시 아버지 이름으로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5월이면은 진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상승하는 딱 그때 시작이거든요. 완전 바닥이었어요, 이거. 그래서 03년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15년도 좋았고 아주 타이밍은 매우 좋았다. 타이밍은 매우 좋았는데 B주택을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A가 훨씬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2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비과세를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일시적주택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B주택 나중에 취득한 게 15년 5월이니까 이미 3년이 경과해 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B를 먼저 없애야 되는데 아까운 거죠. 둘 다 비과세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를 쓴 게 뭐냐면은 B주택을 자녀한테 넘겨요. 어떻게 넘겨요? 매각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합니다. 그럼 자녀가 증여세 그리고 증여취득세 이렇게 두 개를 내겠죠. 그쵸? 그리고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A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럼 지금 6억짜리가 12억이 됐기 때문에 2배가 된 거죠. 양도 차익이 6억인데 보통 세금이 이 정도면 한 2억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2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비과세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비과세가 깨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깨진다고요? 주민등록만 분리를 하고 보통은 같이 살아서 깨지는데 이 경우에는 아드님이 세대 구성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23년 8월 달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판 거죠. 그러니까 나름 이분은 계산한 거예요. 한 달 정도면 되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이거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거의 똑같은. 제가 강의 자료에서 만든 거는 이건 정말 수년 전부터 만든 겁니다. 아빠 이름 하나, 엄마 이름 하나. 그런데 엄마 이름으로 된 거를 자녀한테 넘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증여를 했겠죠. 그럼 곧바로 세대 분리해서 비과세가 가능할 거냐? 제가 되려면은 세대 분리라 그래요. 세대 분리. 그래서 위도 세대, 밑에도 세대. 그래서 두 개가 딱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세대 기준이 뭐다? 혼인, 만 30세 이상, 일정 소득인데 엄마 아빠는 이미 혼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 30세가 넘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원을 중심으로 위 반원은 세대 구성 능력 오케이. 근데 밑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미혼이고 20대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세대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 분리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설령 이 빨간색 요건 중에 하나 이상, 최소 하나 이상 해가지고 세대 구성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섞어서 살아버리면은 또 세대 분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거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대 구성 능력에 있어서 만 30세 이상 배우자 이런 거는 금방 알죠. 내가 키운 자식인데 그건 아시잖아요. 그럼 일정 소득은 뭐냐는 거죠.
자, 일정 소득은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좀 더 구체화가 됐죠.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쩌다 받는 로또 당첨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자녀가 혼자 떨어져 나가면 1인 가구일 거고요.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28만 445원이니까 이거의 몇 프로? 40%. 그러면 222만 8,445원에 곱하기 0.4를 하면 얼마예요? 2228445 곱하기 0.4 하면은 89만 1,378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월 90만 원 정도는 근로소득으로 받든지 사업소득으로 받든지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면은 이렇게 인적 강연료, 저작권료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걸로 받으셔야 됩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걸린 케이스는 뭐였어요? 같이 살아서 걸렸잖아. 그래서 이거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나와가지고 많이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세대분리 했지만 한 집에 살면 부유주택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때 세대분리는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아빠 1주택, 자녀 2주택인데 주민등록만 분리를 한 거죠. 실제로는 같이 살고. 그러니까 3주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받으려고 하는,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이 파란색 주택이 서울 서초구 조정대상 지역이고 매각하는 시점이 20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3주택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특공 하나도 못 받고요. 중과세로 적용돼서 본인은 1억 9천이라고 납부를 했어요. 12억을 훌쩍 넘는 고가주택이라서. 근데 과세당국은 어떻게 됐다? 8억이라고 나온 거죠. 8억.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무려 6억 천을 더 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케이스는 자녀가 세대 구성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분리하시고 실제 떨어져 나가서 살아가지고 좀 기간을 둔 다음에 매도하셨으면 충분히 6억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세대 분리하셔서 비과세 받으실 때에는 첫 번째, 이 자녀가 세대 구성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세대 구성 능력 자체가 안 되면 세대 분리가 안 돼요. 두 번째, 세대 구성 능력이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꼭 주민등록하고 실제 떨어져 나가 살아는 거 완벽하게 분리하셔가지고 비과세를 받으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어디 가서 요즘에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 자산시장도 안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세후 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